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불가능하다던 50도 극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짓고 모든 외국 전문가들의 입을 다물게 한 그 현장.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크 아로스만입니다. 리야드 도시계획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수석 도시계획가이지요. 이제 저는 48세, 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전문가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운 리야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5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왕실 관계자들과 교통부 장관까지 자리하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 시공사로 한국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의아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도시 인프라를 연구해온 제게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모래 폭풍, 극단적인 온도 변화, 예측 불가능한 지하 수맥을 다뤄야 하는 리야드 지하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저는 그들의 기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직접 승인하신 결정입니다. 비전 2030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기한 내 완공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피스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로 이 불모의 사막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왕실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로서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알 오스만 박사님, 내일부터 현장 감독으로 파견되실 겁니다. 왕실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할 전문가로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에 저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그들의 기술을 확인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제 눈을 속일 순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의 도시 인프라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막상 자료를 보니 꽤 인상적인 성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한국 기술진의 실패를 확인하러 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과 리야드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정돈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들, 첨단 장비들이 빈틈없이 배치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양 기업들의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알 오스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놀랍게도 유창한 아랍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대우건설 리야드 메트로 현장 총괄 책임자 이윤재라고 소개한 그는 41세로 저보다 어렸지만 눈빛에서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더위를 피해 현장 사무실로 안내받았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3D 홀로그램이 리야드 지하의 지질 구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지층의 모든 정보가 즉시 표시되었고 실시간으로 미세한 집안 변화까지 감지되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합니다. 실제 공사 전에 가상 환경에서 모든 작업을 시뮬레이션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미리 검증하지요. 이윤재의 설명에 저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유럽 기업도 이런 수준의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료를 훑어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론상으론 그럴듯하지만 실제 사막 환경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모래 폭풍, 지하 수맥, 극단적 온도 변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이윤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막 환경 데이터를 2년간 수집했습니다. 모래 입자의 크기부터 계절별 지하수 변동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지요. 무엇보다 사막의 특성에 맞춘 특수 장비를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는 저를 터널 굴착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거대한 TBM 터널 굴착 장비였는데 일반적인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막형 특수 TBM입니다. 모래 폭풍에도 온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존 장비보다 30% 빠른 속도로 굴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리야드의 지질 특성에 맞게 특별히 설계했지요. 이윤재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업을 지켜보며 한국팀의 작업 속도와 정확성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평균 25m를 굴착했는데 이는 유럽 기업들의 표준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서구 기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 속도와 품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이야기,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건설한 복잡한 지하철 네트워크.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의 모든 의심을 근본부터 뒤흔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비서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며 즉시 현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온통 황갈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리야드를 강타한 것입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차체를 흔들었고 가시거리는 20m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래 입자들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총알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모든 건설 작업이 중단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중앙지휘본부에 도착하자 사우디 관리자들과 각국 시공사 책임자들이 비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간의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모두가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모니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엔 한국이 담당하는 3호선 구간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고 놀랍게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터널 굴착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놀란 눈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프랑스의 수석 컨설턴트 장 피에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풍 속을 헤치고 3호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은 특수 제작된 거대한 텐트형 구조물로 작업 구간을 완전히 덮어놓았습니다. 이윤재가 말했던 스톰 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순환시키는 독립 환경을 만들어내고 모래 입자가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선의 내부처럼 폭풍 속에서도 완벽히 통제된 작업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터널 굴착 속도였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오늘의 진도는 이미 30m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날씨에도 하루 20m가 한계로 여겨지는 수치였는데 최악의 폭풍 속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윤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평상시보다 폭풍 시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래 폭풍의 강한 바람을 역으로 이용해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래 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국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국팀은 1일 굴착 거리 35m라는 놀라운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야드 메트로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고 다른 어떤 선진국 팀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모래 폭풍은 계속되었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다급한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어제보다 더 거세졌고 시야는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중앙지휘본부에 도착하자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영국 컨소시엄이 담당하던 2호선 구간에서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하 30m 깊이에서 작업 중이던 23명의 작업자들이 갇혀 있었고 인근 상업지구의 건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팀의 수석 엔지니어 스미스는 창백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인해 지하 수맥에 갑작스러운 이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안 약화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 시스템이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조 시도는 즉시 시작되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갇힌 작업자들의 산소 공급은 최대 12시간, 그 이상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다른 국가 대표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윤재가 팀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집안 안정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슷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 당장 구조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스미스는 그런 위험한 시도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갇힌 작업자들의 시간이 다해가고 있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사우디 고위 관리는 잠시 생각한 후 한국팀에게 허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국 구조팀은 이미 장비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일반적인 구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안정화 모듈이라는 특수 장치는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펼쳐져 불안정한 모래층을 순간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지하의 구조와 위험 지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팀원은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특수 수트를 입고 있어 중앙통제실에서 그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무너진 터널로 진입한 후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때 통신기를 통해 이윤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업자들을 발견했고 모두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이 설치한 특수 장비가 붕괴 과정에서 공기 주머니를 형성해 작업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철저한 공학적 설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인근 건물의 안전도 확보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집안 안정화 기술은 추가 붕괴를 완벽하게 방지했고 놀랍게도 3시간 만에 모든 작업자들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중앙지휘본부에는 환희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영국팀 엔지니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구조 과정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고 사우디 고위 관리들은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된 작업자들의 가족들이 보인 감격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차를 마시던 중 이윤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고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한국식 접근법입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때로는 안전사고로 고통받기도 했다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 건설 기술은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왕실에서 특별한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다른 구간도 한국 방식의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재는 겸손하게 수락했고 즉시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팀의 작업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안전 브리핑으로 일과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전날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과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타당한 우려라면 즉시 작업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수직적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특별했습니다. 모든 도구는 사막 환경에 맞게 특수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와 장비에 부착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AI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작업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 변화, 집안 상태, 작업자의 피로도까지 고려해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되면서 사고율은 90% 감소했고 공사 속도는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이 불어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는 전천후 작업 능력은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랍어에 능통했던 이윤재는 현지 작업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는 사우디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선진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현지 작업자들도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 보고서의 톤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기술력과 안전 철학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국식 접근법에서 배울 점을 찾아 도시계획청의 시스템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직접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습니다. 국왕 방문 소식에 현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모든 구간이 철저히 점검되었고 안전 시스템은 최대치로 가동되었습니다. 이윤재와 한국팀은 특별히 3호선 구간의 핵심 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리야드 지하철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방문 당일 사우디 국왕은 왕자들과 고위 관료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식 안내역으로 지명되어 국왕 일행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국팀이 담당하는 3호선 구간이었습니다. 이윤재는 국왕 앞에서 당당하게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극한 환경을 극복한 기술적 해결책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모래 폭풍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상 통합 시스템, 지하 수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 네트워크 등이 국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속에서 지하철 전체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수백 개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특별히 한국팀의 안전 철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윤재는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라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것이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모든 시스템의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연의 하이라이트는 비상 상황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상의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승객 대피 경로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구조팀이 배치되며 주변 건물과 도로의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에 국왕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문을 마치며 국왕은 이례적으로 이윤재의 손을 직접 잡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최고 권력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신뢰 표명이었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실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와 건설 기업 대표들이 초청되었고 저도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찬장에서 국왕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여 한 사우디 도시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첨단 도시 인프라 기술을 사우디의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하고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연구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한국인들이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 극복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윤재와 그의 팀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도시 계획 기술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리야드 메트로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팀의 기술이 다른 구간에도 적용되면서 전체 공정률은 예상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한국식 공정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자재 낭비와 작업 지연이 크게 줄었습니다. 출국 전날 이윤재가 저를 현장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 일정표를 건네며 특별히 서울의 지하철 통제센터와 대전의 철도기술연구원을 꼭 방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지하철 기술의 핵심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첨단 시스템을 갖춘 공항은 한국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정돈된 도시, 경관과 혁신적인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통제센터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하루 8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수송하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단 몇 명의 관제사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진, 화재,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리야드에도 즉시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더 놀라운 기술들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 하이퍼루프 테스트 트랙, 무인 운전 시스템의 선행 연구까지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교통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사막 환경에 특화된 기술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사우디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저 터널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리야드의 사막보다 더 극한 환경이었음에도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그들이 개발한 극한 환경, 공사 관리 시스템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적용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뛰어난 장비나 시스템을 넘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 효율성 추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할 수 있다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을 추구하는 자세가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인프라 기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사우디의 다른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네옴과 같은 미래 도시 건설에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왕실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 한국 스마트 시티 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사우디 측 대표로 임명되었고 한국에서는 이윤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협력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리야드 메트로의 완공과 함께 도입될 통합 도시 관리 시스템의 설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시의 교통, 에너지, 수자원, 안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한국팀의 철저함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현지 상황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기도 시간을 고려한 대중교통 운행 최적화 알고리즘은 사우디 관계자들의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 기술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요구와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것이 서구 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이 놀라운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의심했던 그 기술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진 완공이었고 이는 사우디 건설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고 행사장인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에는 세계 각국의 요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통식장은 웅장하게 꾸며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메트로 건설 과정의 주요 장면들이 상영되고 있었고 특히 2호선 구조 작업의 극적인 장면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윤재와 한국팀은 귀빈석 앞줄에 자리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국왕께서 입장하시자 모든 이들이 기립했습니다. 그분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이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과의 값진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윤재가 국왕으로부터 킹 압두라지즈 메달을 수여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메달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사우디 최고의 영예로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시범 운행을 위해 국왕과 주요 인사들이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청 대표로 함께했습니다. 완전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열차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내부는 50도가 넘는 외부 온도와 달리 쾌적하게 유지되었고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 운행 정보와 도시 안내가 표시되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리야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에 이제는 첨단 지하철이 그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범 운행 중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구간은 모래 폭풍 당시 사고가 있었던 2호선 구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된 그곳은 이제 안전기술 전시관으로 일부가 개조되어 승객들이 한국의 첨단 안전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통식 후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저는 사막에서 피어난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순간부터 그들의 기술력에 완전히 감복하게 된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것은 한국 기술의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유사한 환경적 도전을 가진 국가들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느낀 것은 이윤재와 한국팀이었습니다. 그들이 리야드에서 증명한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통 후 첫 한 달 동안 리야드 메트로의 이용객 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개발한 모바일 앱은 승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앱은 단순한 노선 안내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 경로를 제한하고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심지어 목적지 주변의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시 교통 체증이 30% 감소했고 대기 오염은 25% 줄었으며 교통 관련 사고는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청으로 복귀한 후 한국식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리야드의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고 몇 년 내에 사우디 전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제는 친구가 된 이윤재와 함께 리야드 메트로를 타고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메트로 안의 첨단 시스템을 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룬 한국의 기술적 기적은 그저 우연이 아닌 불굴의 의지와 혁신적 사고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리야드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